사실 저는 자료 구조가 뭔지 했을 때 제 강의 주제인데 자료 구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강의 자료 만들 때. 근데 자료 구조는 진짜 말대로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론이에요. 뭔가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방법론이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를 만족시키면 괜찮은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기존에 저장하는 방식에 비해서 이 자료가 효율적으로 저장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처음에 배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배열도 하나의 자료 구조입니다. 배열도 처음엔 없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덱스에 따라서 참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넘버링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든 게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인 거고, 어떻게 하면 뭐 문자열이나 다른 인덱스도 사용할 수 있을까? 만든 게 딕셔너리. 이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썬에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해시맵을 쓰는 거고, C 같은 데서는 이제 레드블랙 트리라 해서 뭐 자료 구조를 잘 활용해서 쓰긴 합니다. 뭐 셋 같은 경우에는 BST라던가 뭐 등등의 자료 구조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쓰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쓰는 의미가 없으면 그 자료 구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료 구조는 그 특화된 용도가 거의 다 있어요.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자료 구조를 이용하고, 아니면 어떤 뭐 특정 알고리즘,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이제 후에 스택을 배울 건데,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Z를 하죠. 언더. 뭔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되돌리는 작업. 뭔가 마지막에 했던 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택 같은 걸 쓰는 거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되게. 어떤 코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스택이란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스택을 구현해서도 되고, 모든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념이니까. 이 개념 자체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고 꼭 그 라이브러리에 한정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재사용성들을 위해서 이제 보통의 언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을 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제공하고, 파이썬 같은 데에서는 보통 콜렉션 이런 데서 좀 많이 저장을 해요. 콜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가져오고, 아니면 다른 특정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이제 기초부터 한번 볼게요. 기초. 스택, SATA라는 뜻이죠. 뭐 쌓인 더미 이런 뜻인데,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접시 닦는 거에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접시 닦기. 접시를 쌓고 접시를 가져가는 두 가지 연산이 가장 핵심이에요. 첫 번째 넣는 거, 두 번째 빼는 거. 이 두 가지 연산이 가장 핵심인데 푸시랑 팝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이 있을 때 1,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배열이랑 똑같아요. 리스트랑 똑같은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위에 있는 거를 빼서 가져갑니다. 위에 있는 걸 빼서. 그래서 만약에 1, 2, 3이 있을 때 이걸 팝을 하면은 이 3이란 게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마지막에 나간다 해서 first in, last out, FILO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떤 데 쓰이냐? 문제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스택은 파이썬에 라이브러리 따로 없어요. 스택 라이브러리 따로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레이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레이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라이브러리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링크 한 문제로 들어가 보실까요?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괄호 문자열이란 열린 가로와 닫힌 가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다. 그래서 괄호의 모양이 바르게 구성된 문자열을 올바른 괄호 문자열, 그리고 뭐 잘못된 괄호 문자열은 뭐 나중에 노를 출력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이런 괄호열이 주어졌을 때 이게 맞는 괄호열인지 아니면 틀린 괄호열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나중에 프로그래밍 코드가 어떤 식으로 컴파일러가 내 코드가 맞는 코드인지, 코드 규칙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컴파일러 이런 거 할 때 스택 이런 걸 많이 쓰고, 이 괄호 문자열의 규칙은 단 두 가지예요.
올바른 괄호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규칙만 만족하면 돼요. 괄호 문자열은. 첫 번째, 만족된 문자열, 만족하는 괄호 문자열 S가 있을 때 이 S를 감싸거나 아니면 만족하는 문자열 ST가 있을 때 연결하거나 이 두 가지 규칙으로 모든 올바른 괄호 문자열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괄호 문자열로 정의할 수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면 어떻게 이걸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일단 뭔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열린 가로 개수랑 닫힌 가로 개수랑 개수만 같으면 올바른 괄호열이 아닌가? 라고 처음에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이런 이건 X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열린 가로가 들어왔을 때 닫힌 가로가 잘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닫힌 가로가 잘 들어오는 체크.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냐면 이 친구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쿵쿵 쿵쿵 쿵쿵. 얘는 일단 처음부터 좀 글렀죠. 개수가 7개니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스택을 써볼게요. 스택을 가로로 눕히네. 이게 스택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빈 스택에서 뭔가를 뽑아내려면 에러가 걸릴 거예요. 보통 파이썬 어레이에서도 아마 팝을 쓰면 이제 맨 뒤에 있는 게 나올 건데 팝을 쓸 때 빈 어레이에서 팝하면 런타임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어 있을 때는 그냥 넣어줍니다. 첫 번째 넣어줄게요. 첫 번째 넣어주고 두 번째 항상 열린 가로는 그냥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데 닫힌 가로가 들어왔어요. 근데 닫힌 가로가 이 열린 가로랑 세트가 되려면 사전에 한 번은 열려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조건 이 닫힌 가로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열린 가로랑 매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닫힌 가로가 들어왔을 때 이 맨 위에 있는 거 이걸 보통 탑이라고 합니다. 탑. 스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스택의 맨 꼭대기에 이게 있네? 그럼 얘를 없애줍니다. 같이 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괄호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잘 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남은 이 친구들이 맞는 문자열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 더 지운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온 게 얘도 닫힌 가로열이죠. 그럼 얘도 나랑 짝이 맞는 열린 가로열이 있네 하고 잘 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남았어. 이게 남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열린 가로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닫힌 가로에 들어왔을 때 너도 잘 가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내 짝이 없네. 내 짝이 없으니까 이거는 틀린 괄호열이다 하고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비어있는데 스택이 비어있는데 닫힌 괄호열이 들어오는 경우 1번 케이스. 이 케이스만 있진 않아요. 왜냐면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계속 넣기만 하는 케이스. 뭔가 닫힌 괄호열들에 대한 짝이 안 맞는 건 아닌데 열려있는 게 남은 친구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len 스택. 스택에 남아있는 개수 len 스택이 0이 아닐 때 0보다 클 때 올바른 문자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을 할 때 에러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에 남은 스택이 길이가 0이 아닐 때 올바른 문자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을 쓰고 스택을 쓰는 문제들은 보통 이 괄호 문자열에 대해서 유형이 변형되어서 나오지 뭔가 엄청난 유형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유형을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AB, AB라는 게 있을 때 이 위에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연결을 한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짝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했을 때 교차선이 없는지.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맞는가 틀린가를 체크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 사실상 여기서 좀 더 이제 어렵게 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올바른 괄호에 뭐 이거의 값은 2고 이거의 값은 3일 때 이 괄호의 값은 6이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택에다가 조금씩 연산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 문제만 정확히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들은 다른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 문제는 이런 게 좀 있고요. 스택은 괄호 문제를 풀 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넣는 거 푸시, 빼는 거 팝,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게 탑. 그리고 보통 파이썬에서는 팝을 하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을 자동으로 이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코드를 짤 때는 뭔가 리스트에 있으면 a.pop 앞으로 안 켜줘도 되거든. 그냥 a.pop은 뭐 p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예요. q는 first in, last ou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어간 애가 first in, first out. 첫 번째로 들어간 애가 무조건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얘도 그런데 거의 그래서 똑같습니다. 푸시하면은 위에 이렇게 그대로 쌓이고 팝하면 얘는 좀 특별한 게 맨 밑에 있는 게 맞아요. 맨 밑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애를 보통 프론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 친구도 뭐 스택이랑 마찬가지로 둘 다 비어있는지 체크하는 거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큰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왜 쓸까요? 스택이랑 q.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배열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사실. 근데 왜 쓰냐면 필요 없는 부분들의 메모리를 줄이기 위한 거죠. 어떤 과정에 대해서 메모리를 잘 사용하기 위한 거죠. 사실 스택이랑 q 둘 다 배열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로 구현할 수 있는데 q 같은 것도 사실 계속 쌓고 팝할 때마다 그 인덱스를 위로 하나씩 올리면 되거든요. 그 기준점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쓸모 없어진 애를 굳이 계속 데려갈 필요 없는 거죠. 메모리 차원에서.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스택도 마찬가지로 이미 보내버린 거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붙잡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런 메모리 관리적 그리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적.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통 FI, FO 같은 경우는 Q를 엄청 많이 둬서 서버 같은 데서 Q를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태스크 같은 거를 적절하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1번 Q가 좀 적게 비었으니까 1번 Q에 넣어주고 2번 Q가 조금 꽉 차 있으니까 2번 Q에 넣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태스크 분할 같은 데서도 Q가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되게 유용하고 이제 Q로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덱이라는 자료 구조형이 있어요. 덱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덱은 스택 플러스 Q입니다. 더도 돌도 말고 스택 플러스 Q예요. 왼쪽에서 넣었다가 왼쪽으로 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택 플러스 Q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택은 여기로 놓고 여기로 빠집니다. Q는 여기로 놓고 여기로 빠져요. 여기가 이제 밑바닥이 여기가 시작점. 근데 덱은 어떻게 되냐? 덱은 여기로 놓고 여기로 뺄 수도 있고 여기로 놓고 여기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둘의 모든 기능을 합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덱을 왜 많이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파이썬에서 저 같은 경우 자료 구조 문제를 풀 때 Q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덱을 쓰고 이 덱은 덱입니다. Q는 Q UE 그리고 스택은 스택. 그래서 스택을 쓸 때는 보통 어레이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냥 배열을 쓰고 파이썬에서 큐나 덱을 써야 될 때는 이제 덱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덱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냐? from collections s가 붙나? import 덱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풀면서. 저도 파이썬 자료 구조를 풀 때는 구글링을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끔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요세푸스 문제라고 되게 유명한 문제 있어요. 원래 한 3년 전까지만 해서 조세푸스 문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표기법이 바뀌어서 요세푸스라 바뀌었는데 이것도 뭔가 수건 돌리기 같은 느낌이죠. 1번부터 n번까지 원을 두르면서 앉아 있고 k번째 사람마다 한 명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k번까지 중에 만약 7명 있으면 7명 중에 세 번째 사람 3번을 빼고 이제 남은 6사람이서 또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3명을 세서 그 세 번째 사람 6을 빼고 그 다음에 2 빼고 7 빼고 5 빼고 1 빼고 4 빼고 이런 식으로 쭉 한 명씩 빼는 게임이에요. 요세푸스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이걸 그냥 리스트로 풀면은 조금 귀찮습니다. 리스트로 배열로 풀면은 좀 귀찮은 게 뭐냐면 이 7명에 대해서 세 번째를 카운팅하는데 이미 뭐라 해야 될까? 죽은 사람이라 표현할게요. 게임에서 제거된 사람. 게임에서 제거된 사람을 체크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문을 한 바퀴 계속 크게 돌아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은 이제 제거된 사람은 빼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Q를 쓰면 됩니다. Q를 쓰면 되는데 제가 몰래 풀어놨는데 지웠네요. 제가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인풋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인풋을 n명과 k번째 사람을 제거할 거라는 nk를 이렇게 입력으로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동 완성 때문에 제가 실수할 일이 없네요. 맞나? 그래서 덱을 선언을 할게요. 그냥 Q처럼 쓸게요. Q처럼 쓸 건데 이 Q에다가는 n명을 일단 미리 넣어줄게요. 레인지를 써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1번부터 n번까지 Q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while Q가 0보다 클 때까지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모두 제거되지 않았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로테이트란 걸 쓸 거예요. 로테이트가 뭐냐면 좀 신기한 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1, 2, 3, 4, 5, 6, 7이라는 친구들을 이렇게 Q에 넣어놓고 항상 세 번째를 제거할 건데 어떻게 제거할 거냐? 1번, 2번을 뒤로 보내고 그러니까 1번을 Q처럼 팝합니다. 팝하면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1을 뒤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2도 팝할 거예요. 그리고 2를 뒤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를 팝하고 데려오지 않을 거예요. 제거한 거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남겨진 Q는 4, 5, 6, 7, 1, 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겠죠? 그냥 똑같습니다. 4를 빼고 5를 다시 또 뒤로 넣어주고 6을 팝해주고 그럼 이제 다시 3개 남았는데 7, 1 뒤로 보내주고 2 팝하고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나요? 약간 이 원에 대한 그 구조 자체를 Q로 표현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 덱에는 좀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로테이트라는 기능인데요. 로테이트. 회전하다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게 회전하는 과정이랑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빼고 뒤로 붙여주는 과정이
파이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 이 rotate n-1 아니 k-1 그리고 answer를 리스트에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answer에다가 왼쪽에 있는 걸 팝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팝하면 이제 이 대개는 왼쪽에 저장되진 않아요. 이게 파이썬은 대기이기 때문에 팝 레프트랑 팝이 다릅니다. 팝 레프트는 맨 앞에 있는 거 빼는 거, 그리고 팝은 맨 뒤에 있는 거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과정을 계속을 하면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answer를 해주시면은 파이썬 main.py 73 제가 인트로 안 바꿨네. 왜 이게 있지? tag is not defined. 덱도 지웠구나. 죄송합니다. 꼭 현강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실수할 때가 많아요. 73 하면은 지금 뭔가 잘못 저장이 돼 있죠? q 왜 이렇게 될까요? 잠시 컨닝하겠습니다. 소스를 좀 봐야겠어. 죄송합니다. 이게 로테이트가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방금 제가 이렇게 쓰면은 이 로테이트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가지고 뒤에 있는 걸 떼서 앞에 붙이는 게 로테이트라서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3627514가 그대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그 로테이트라는 게 그냥 그 Q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 정답 제출 팁을 드리면, 지금 리스트를 이 어레이를 그대로 출력을 시키면 이 중간에 있는 폼은 그대로 나와요. 이 중간에 있는 폼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fstring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그 배열 자체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양쪽에 있는 걸 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fstring이라는 방법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fstring은 뭐냐면 프린트문을 쓸 때 뭔가 보통 이제 포맷을 많이 쓰거든. 포맷. 그래서 뭐 is apple format apple 이런 식으로 가로를 넣고 이 가로에다가 맞는 값을 이런 식으로 포맷을 쓰는데, fstring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쓰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 C처럼 좀 가독성 있게 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 파이썬에 있는 변수를 그대로 문자열로 출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이 파이썬 변수명을 쓰고 항상 이 문자열 앞에 f를 써주시면은 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이것만 출력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열에 앞에 이 괄호를 뗀 두 개랑 앞에랑 뒤에 가로를 떼고
낸 이 값을 얻을 수 있고 여기다가 각각 문제 조건에 맞게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출력을 할 때 정답과 같은 형태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F 스트링만 좀 잘 쓰시더라도 여러 가지 팁이 될 수 있다는 거죠.